5부 회복 14장 친구들. 하루 이틀 전인가 휴대폰이 울려서 받으니 내가 대문자 F친구라 부르는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의 40년 된 친구였다. 이 친구는 내가 대문자 F친구라 말하는 6명 중 하나다. 물론 내가 아주 소중히 여기는 다른 친구들도 많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고 비슷한 관심사들을 나누고 서로의 자녀들에게도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대문자 F친구들은 다르다. 이들은 당신의 마음을 알고 당신도 이들의 마음을 안다. 이것은 시간과 결단과 깊은 배려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전화를 걸어온 친구는 우리 대문자 F친구들 셋이 주 후반에 하루 종일 만나기로 한 계획을 상기시켜 주려 했다. 그날은 대화의 날이 될 것이었다. 우리는 무엇에 관해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아마도 우리는 레드삭스 팀, 읽고 있는 책들, 우리가 가보았던 곳들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자녀와 손주들과 우리가 함께 아는 다른 친구들에 관한 최신 소식을 서로 나눌 것이다. 하지만 그날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할 진짜 주제는 나이 들음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노년이니까. 우리 삶에는 누구도 우리를 위해 대비해주지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에 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때로는 우리 몸이 우리의 야망에 반기를 든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가 지닌 버틸 수 있는 힘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한다. 다음 내용들이 나이듦, 우리의 나이듦에 관한 대화의 날에 우리가 나눌 이야깃거리들이다. 통증과 고통, 경직된 근육, 피부암, 심장 이상, 밤중에 몇 번이나 깨어 화장실에 가는지 등에 관해 말할 필요가 있다. 결혼 생활에 관해 말할 필요가 있다. 아내를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아내들은 어떻게 지내는가? 재정 문제에 관해 말할 필요가 있다. 우리 각각은 세금, 자선활동, 주거 형태에 관해 서로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알고 있는가? 우울한 주제이긴 하지만 죽음에 관해 말할 필요가 있다. 왜? 우리의 가족, 친구, 지인들이 죽음에 임박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경험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나? 우리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아마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적 여정에 관해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고투를 하고 있는가?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어떤 복이 있는가?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문제가 있는가? 그날이 오면 우리는 만난다. 정말 멋진 날이다. 거기에는 눈물, 웃음, 놀람, 엄청난 지혜가 있다. 당연하지 않은가? 이들은 내 대문자 F친구들이니까. 누가 나의 대문자 F친구들일까? 아마도 게일이 첫 번째 대문자 F친구일 테지만 게일은 다른 아내들을 초대하지 않는 한 남성들 모임에는 나 참석하지 않는다. 나의 나머지 대문자 F친구들은 남성들이다. 그중 둘은 생각하는 친구들이다. 우리는 생각과 질문들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중 둘은 나를 격려해주는 친구들이다. 우리는 서로를 면밀하게 주시한다. 지혜를 나누는 친구들도 있다. 우리는 서로 판단과 조언을 해준다. 영적 생활을 나누는 친구도 있다.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들은 모두 재미있게 노는 친구들이다. 우리는 함께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 내 생애 전반기에는 대문자 F친구가 없었다. 사람들이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냐고 물으면 나는 기꺼이 게일이 가장 친한 친구죠. 다른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답했다. 어린 시절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도록 훈련을 받았다. 당시에는 지도자들은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우리 리더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들었다. 그들은 우리의 신뢰를 배반할 것이다.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에게 등 돌릴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나는 한때 그러한 논리를 믿고 대부분의 사람과 소문자 F의 거리를 유지했다. 그러다 중년이 되었고 개인적으로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고 우리 삶이 영원히 변할 가능성이 있었다. 나 자신과 나의 깨어진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대답은 몇 명의 친구였다. 대문자 F로 분류되는 친구들, 서로를 위해 피 흘릴 친구, 서로에게 진실을 말해줄 친구, 서로에게 희망을 심어줄 친구, 서로를 신뢰할 친구, 서로를 사랑한 친구들. 나는 내가 옳다고 확신하고 대문자 F친구들을 찾기 시작했다. 대문자 F친구에 대한 기준에 관해 생각하면 할수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게일과 내게는 임종을 맞이하는 시기에 곁에 있어줄 친구들이 곧 필요할 거야. 조직 생활을 기반으로 연결된 친구들이 아닌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 가끔 협력한 다음 사라지는 친구들이 아닌 친구들. 내 아이들의 이름을 아는,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아는, 나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아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정신 좀 차리렴이라고 말하는 법을 아는 친구가 필요해. 그래서 대문자 F 친구들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 이것은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니다. 시간이 걸리고 약간의 위험 요소도 있다. 내가 대문자 F 친구에 대한 강의를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한 가지 질문이 있다. 대문자 F 친구를 어떻게 찾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그 친구들을 찾으면 어떻게 우정을 쌓습니까? 이다. 이런 질문이 나올 때 게일이 청중 가운데 있으면 게일은 항상 이렇게 답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도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분별하는 안목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기 한 명 있고 저기 또 한 명 있다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그런 다음 목록을 만들어 놓고 매일 그 목록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한번 해보렴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을 기다리십시오. 그런 다음 내가 이렇게 말한다. 데이트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자매들을 모두 떠올린 다음 여러분에게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한 한두 명을 골랐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기억을 떠올린다. 당신이 한때 여성들에 대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당신이 아는 친구들 목록을 훑어보고 한두를 골라 그들과 데이트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들을 아침 식사나 점심 식사에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밥값은 당신이 계산하십시오. 그들에게 그들의 가족, 신앙, 일,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대화의 활기가 생기면 그들의 원가족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그들의 아버지는 어떠했는지, 그들의 어머니는 어떠했는지, 행복한 가정이었는지, 그 반대였는지, 어린 시절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누구였는지, 자기 일을 좋아하는지, 그들의 소망, 꿈, 두려움은 무엇인지. 나는 이렇게 덧붙인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질문을 한다면 당신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지 주의 깊게 보십시오. 상대방이 당신에 관해 질문하는 법을 모르거나 질문하는 데 관심이 없는 우정은 당신이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에 만족한다면 또 다른 식사 약속을 잡으십시오. 마음의 차원까지 이르는 깊은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다 잘 되면 세 번째, 네 번째 만남을 시도해 보십시오. 6개월 안에 당신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여보게, 우리는 아주 좋은 만남을 갖고 있어. 계속해 봅시다. 나는 우리에게 대문자 F 친구가 없다면 내면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내면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오셔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상당 부분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대문자 F만큼 가까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질 것이다.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고 지붕이 주저앉을 때 우리를 위해 그곳에 있을 이들이 바로 친구들이다. 대문자 F 친구들은 우리가 연약함이나 두려움과 싸우고 있을 때 투명하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대문자 F 친구들은 퀘이커 교도들이 정리위원회라고 부르는, 즉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려운 질문들을 해줄 소그룹이 되어줄 것이다. 내 대문자 F 친구들과 함께한 가장 따뜻했던 기억은 몇 년 전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처리해야 했을 때이다. 나는 아주 존경하는 한 인물과 대화를 나누던 중 어떤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달랐던 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내 안에 상한 영혼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나를 그렇게 갑작스럽고도 빠르게 멈출 수 있는 다른 말은 없었다. 나는 내가 자라난 가정 때문에 생긴 분노와 상한 마음이 평생 두려웠지만 젊었을 때 이미 그것을 다 처리했다고 생각했다. 목사님 안에 쓴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다. 나는 그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날 나는 내 대문자 F 친구들을 아침 식사에 초대하여 이 일에 대해 말했다. 도움이 필요해. 나 없는 데서 너희들끼리 모여 나에 관해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해. 우리가 함께 있던 시간들을 떠올려보고 내가 말이나 행동으로 분노나 상한 감정을 드러낸 때가 있었는지 살펴봐줘. 그런 다음 돌아와서 너희들 생각을 얘기해줘. 몇 주 내 대문자 F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 점심을 같이 하자고 했다. 점심 식사가 끝나자마자 친구 중 한 명이 말했다. 고든, 내가 하라는 대로 했어. 우리가 내게서 본 것들에 관해 길고도 힘든 대화를 했지. 우리는 내게서 쓴뿌리를 발견하지 못했음을 내가 알았으면 좋겠어. 너는 분노하는 사람도 아니야. 그 사람이 호의를 가지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틀린 거야. 대문자 F 친구들은 서로 사랑한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의 말을 삶으로 구현한다. 요한은 이렇게 썼다.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인 대문자 F 친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별 구분 없이 대문자 F 친구를 둘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유감스러운 가능성이 아주 많다. 하지만 배우자가 대문자 F친구일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하다. 특히 내 아내 같은 배우자가 있다면 말이다. 과거 중국의 위대한 선교 지도자였던 허드슨 테일러에게는 아내 마리아라는 대문자 F친구가 있었다. 그의 전기 작가인 존 폴록은 그들에 대해 이렇게 썼다. 허드슨은 그녀에게 많이 의지했다. 그녀의 영적 성숙, 그녀의 평온함과 신앙에서 활력을 얻었다. 그녀는 그와 그들의 사역에 그녀가 가진 모든 것, 그녀가 가진 모든 힘, 그녀의 지성을 가로지르는 모든 생각, 그녀의 사랑의 모든 힘을 다 바쳤다. 그녀는 그에게 무엇이든 흘러가도록 했고 때로 그의 요구가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기적이었다고 해도 그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녀도 의식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지 결혼 생활에 그치지 않는다. 대문자 F의 우정이며 질서 잡힌 내면 세계를 만드는 데 주요한 한 가지 요소다. 에드워드 페럴은 내가 말하는 대문자 F라는 우정의 명칭을 잘 몰랐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이러한 우정의 본질을 분명히 이해했다. 들을 수 있는 깊은 역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단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으로서 우리를 들을 수 있는 역량이다. 그들은 우리가 이전에는 전혀 이르지 못한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들은 우리가 이전에는 되어본 적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게 해준다. 만약 우리에게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사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게 해주는 사람,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사람, 우리가 누구든지 발견하게 해주는 사람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알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발견할 수 없다.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들 같은 일을 아는가? 그들을 아침 식사에 초대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친구를 주십시오, 주님. 제가 하나님, 그들과 함께 만나면 너무나 편안한 친구들, 그들도 나를 만나면 너무나 편할 수 있는 친구들. 사랑하는 주님, 저는 우리 목장이 그런 친구들이 만들어지는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서로의 친구가 되어서 서로가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또한 그들에게 도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좀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혼자 살아감이 아니라 함께 살아감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